네,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모닝 구형이고요. 이쪽에는 스파크 구형입니다. 두 차를 갑자기 왜 비교하냐라고 하실 텐데, 두 차는 요즘 핫한 경차 캐스퍼에 대해서 경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 두 차를 비교해보면서 실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디자인적으로 차이를 보면은 모닝 구형은 귀여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쪽은 강아지라고 한다면 이쪽은 뭔가 고양이 같은, 헤드램프에서 좀 뾰족하고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썼잖아요. 그렇게 차량의 특성을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전면부 인상이 조금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흰색 차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이 차는 요즘 나온 캐스퍼라든지 뭐 다른 여타 차종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다 보니까 헤드램프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 역시도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안개등 위치도 정해져 있고 가운데 그릴도 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많이 다르죠. 방향지시등 위쪽 DRL하고 헤드램프가 밑에 쪽에 동그랗게 오고, 방향지시등은 위쪽에 함으로써 좀 위치도 좀 다르고, 가운데 쪽에 그릴도 막혀져 있는 듯한, 많이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요게 지금 제 윈드실드 전면 유리를 닦아주는 워셔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게 요쪽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스파크이고, 모닝 같은 경우는 워셔액 나오는 게 요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구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GM 차종, 이 쉐보레 차종은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요 시대, 동시대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기아에서 나오는 차 요즘은 대부분 차가 요렇게 요쪽에서 나오는 걸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면부를 좀 보면은 이 차는 옵션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다 하이그로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그래도 스크래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약할 수는 있는데, 내구성 있잖아요. 환경 노화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이 뭔가 먼지 낀 것 같고 조금 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세차 안 하게 되면은, 특히나 세차를 하더라도 이제 변색이 되고요. 근데 이 하이그로시 처리된 부분은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도 그렇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 처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부식 처리는 되어 있는데, 조금 이거는 환경 노화가 좀 돼서 차 연식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스파크는 하이그로시를 쓰질 않았어요. 하지만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도 그러고 좀 하이그로시를 넣어서 고급감을 좀 준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헤드램프를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 헤드램프의 위치도 방향지시등이 이쪽에 오고, 스파크는 모닝 같은 경우는 방향지시등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방향지시등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방향지시등 해도 그래서 요걸 가시성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방향지시등이 좀 더 시인성이 더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측면부로 가서 디자인 한번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이제 약간 구형 세대의 그런 스타일로 도어 캐치가 되어 있어요. 예전 차들은 현대기아도 많이 이런 방식으로 했었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들고요. 기아 모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요즘 나온 스타일로 좀 그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어 캐치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소리가 제대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간 둔탁한 소리도 들리면서 그렇고, 스파크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이 도어 캐치를 이렇게 열 때 있잖아요. 요게 좀 경쾌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문도 좀 가볍게 열리는 듯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그리고 스파크의 특징이죠. 아베오도 그렇고요. 요게 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기아 캐스퍼도 위쪽에 도어 캐치가 2열 같은 경우는 있는데, 요게 2열에 아이들이 만약에 이 도어 캐치를 열려고 한다 그러면 키가 안 닿잖아요. 그래서 열기는 좀 어려운 단점이 있긴 해요. 원가 절감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 수를 좀 줄이던가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기아 모닝 같은 경우는 뒤쪽에도 이렇게 도어 캐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뒤쪽에 커터 글라스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내려가고 이쪽은 안 내려가거든요. 요것도 이제 원가 절감형인 거죠. 현대기아에서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내리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뒤쪽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뒤쪽 디자인은 조금은 이제 세대가 예전 세대가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차의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뭔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자체가 좀 큼직큼직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요즘은 LED를 전면하고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면적 자체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전구 있잖아요. 이런 전구, 일반적인 전구를 쓰다 보니까 요 반사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면적 자체를 크게 해야 되고 발광하고 가시해야 되는 스펙이 있거든요.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설계 가이드가 돼 있는 그 면적 내에서 제품이 이제 이런 디자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헤드램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은 LED로 들어가면서 충분히 좁은 면적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광량을 만족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LED로 넘어가면서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면 유리 자체도 면적이 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이거는 유리가 많이 큰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유리 면적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스포일러 개념에 이런 게 좀 위쪽에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긴 한데 위쪽이 좀 이게 어정쩡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 날렵한 디자인, 그런 걸 보면은 측면 뷰 라인은 스파크에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라면 방향 지시 등이 위쪽에 들어가고 제동 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밑에 후진 가이드 램프 등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제동등, 방향지시등, 뒤쪽에 후진 가이드램프 개념의 보조 미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합으로 이렇게 했고, 모닝 같은 경우는 위쪽하고 밑에 쪽을 좀 분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품가나 이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1렬에 탔습니다. 모닝 1렬에서 처음 느낌은 확실히 한 세대 전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좀 깔끔합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요게 아마 8인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거 정품 내비입니다, 요거. 그래서 나머지는 매뉴얼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심플합니다. 버튼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수납 공간은 USB 포트가 있고 이렇게 두 개 12V 시거잭이 있고요. 요게 지금 스포티지라든지 기타 차종에 펠리세이드 들어간 요게 이렇게 있죠. 가변형 컵홀더. 요게 들어간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큰 짐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하이그로시 처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화장 거울 개념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좋더라고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꺼지고 이거 올리면 착하고, 이거 얼굴을 이제 어두울 때 비춰주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조수석은 없네요. 따로 뭐 하이패스나 뭐 이런 건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룸미러에. 편했던 점이 요게 비상 깜빡이 개념이 이게 요 위쪽에 가장 보이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바로 누를 수 있도록 버튼이 크게 돼 있어서 요게 좀 좋더라고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나머지 계기판은 디지털 계기판 아니고 그냥 작은 게 있고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날로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 나온 K-스포가 나름 좋죠.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 알아서 속도 전후거리를 맞춰주지는 않고 그게 좀 들어가 있고, 핸들은 열선이 들어갑니다. 핸들 열선은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버튼이 이렇게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버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모래라든지 눈 빙판길에 갑자기 차가 한쪽 바퀴만 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ECS 오프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 좀 빠져나가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꿀팁이었어요. 요게 있어서 좀 편하더라고요. 요게 있어서. 그래도 이게 따로 센터 콘솔 쪽에 암레스트가 이렇게 높이 있진 않은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변형으로 암레스트가 있어서 편하고, 이 높이를 이렇게 딱딱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거 좀 단점이긴 한데 그렇고, 스파크 1렬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스파크 1렬에 탔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쉐보레 쪽에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요거거든요. 계기판이요. 계기판이 팝업 스타일로 유럽 차종이나 뭐 기타 몇몇 쉐보레 차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특징이에요. 센터 콘솔 쪽이 다 이렇게 되게 낮거든요. 이쪽이 낮은데 기어봉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 뭐 편할 수도 있고 좀 걸린다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수납 공간은 기아 모닝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가려주면 좋은데, 가려서 뭔가를 넣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컵을 이렇게 하려면은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요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나요? 따로 없네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 차에는 지금 적용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 자체는 이제 옵션이 핸들에 열선이 들어가는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그립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이 약간 스포츠성을 할 수 있게 그립감을 높여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수입차라든지 해외 차종이 많이 있는데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닝은 잠금 장치가 이 도어 쪽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기타 기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 매뉴얼 에어컨도 그래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가성비 있고 괜찮은 것 같고, 여기 CD 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수납 공간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있고, 시트는 이게 차가 직물 시트다 보니까 겨울에 야외에 세워놨는데 처음에 탈 때 그땐 좋아요. 다만 좀 단점이라면 이게 내 오염성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음료수, 액체류를 여기다 쏟았을 때 세척하거나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직물 시트를 사실 많이 선호하지 않는데, 유럽은 사실 기본적으로 투싼도 그렇고 보면 직물 시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따로 이렇게 조명 장치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선바이저 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따로 없고. 그러면 모닝 2열로 가서 한번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트는 제가 평소에 앉는 위치로 해놨어요. 키가 한 171 정도 되는데 딱 앉았을 때 주먹 1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먹 1개 좀 약간 남죠.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그냥 짧은 거리는 탈 수가 있는데 등받이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헤드레스트가 상당히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이고 등받이도 푹 감싸듯이 그런 거는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뒤쪽에 주머니 이런 백보드도 그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쾌적합니다. 머리 공간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주먹 반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개방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이 벨트 라인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차의 차폭이 기본적으로 경차다 보니까 좀 작아요. 스펙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5인승으로 나왔지만 거의 솔직히 4인승 이상은 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스파크로 한번 가볼게요. 스파크에 탔을 때 느낌을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데, 무릎 공간을 한번 보면은 모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따로 주머니가 포켓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조수석에는 포켓이 이런 식으로 있고, 헤드레스트라든지 이런 게 좀 큽니다. 사이즈가 문을 열 때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도어 캐치가, 저 차 같은 경우는 모닝이 옵션이 있어서 도어 캐치가 좀 크롬 도금으로 돼 있어 좀 고급스러운데, 이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조금 그런 거 있고, 이 암레스트 개념을 하는 요게 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좀 팔을 놓기에는 좀 넓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머리 공간이 이게 더 넓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주먹 반 개면 스파크는 주먹 1개 들어가서 좀 더 공간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시트 착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쪽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가 저런 식으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저런 식으로 있고요. 컵을 넣을 수 있는 게 똑같이 모닝도 1개 들어가 있는데 스파크도 1개 정도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을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트렁크의 전후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약 50cm 정도. 스파크를 한번 볼까요? 스파크의 전후 길이는 안쪽으로 되게 깊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똑같이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0cm 정도 되고 있어요. 모닝의 트렁크 깊이는 20cm 정도 됩니다. 스파크의 트렁크 깊이는 약 18cm 정도 됩니다. 모닝의 트렁크 폭을 한번 볼까요? 약 100cm 정도 됩니다. 스파크의 트렁크 폭을 보면은 역시 똑같이 100cm 정도 됩니다. 짠 것처럼 100cm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렁크를 한번 접어 볼게요. 이걸 누르면 되죠. 옆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면 되고, 이렇게 접으면 되고. 근데 이렇게 안 접히잖아요. 근데 안 접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접히는 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야 평탄하게 해서 최대한 접히겠죠.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도 이렇게 접었을 때 요 정도, 나름 괜찮네요. 넓어 보이네, 생각보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여기가 이렇게 단차가 져 있는데, 요즘 나오는 모닝 최신형은 요게 좀 2단 러기지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밑에 할 수 있게. 근데 그거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타이어 리페어 kit만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도 역시 측면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스프링이 달려 있네요.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리턴 스프링이 있어서 역시 똑같이 여기를 당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평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단차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스파크는 저 각도는 조금 더 모닝보다는 좀 세워져 있습니다.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은 확실히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조금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모닝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단차가 나는 구조로 시트 자체가 조금 회전점이 높거나 아니면 이 플로어가 좀 낮거나 그래서 단차가 있고, 풀플랫 각도 있잖아요. 평탄화 각도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 모닝이 더 유리하게 더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각도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다음에는 뭐 기회 된다면 각도기도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놓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경차 캐스퍼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알아봤고요. 이런 차들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